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세계의 만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성사됐습니다. 세계 평화를 향한 첫걸음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두 정상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민의 열망에 맞춰 새로운 북미 관계를 건설하는 데 헌신키로 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동참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딛게 됐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다문화인들의 출산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글로벌 금융교육까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다문화센터 달인을 다녀왔습니다. 박수화 기자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세계선린회가 함께하는 다문화센터 달인은 문화 다양성의 존중과 소통을 위한 문화교류 공간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마늘따 이웃린 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달인은 주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조금 더 한국에 생활하는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 있지만 조금 소외돼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한 5분 정도의 임산부? 네, 20살인데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좀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의 공유가 있어서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다행히 성북구 보건소에 도와주시고 해서 출산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4주에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네,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 정보는 받아가지고요. 왜냐면 임신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첫 임신이니까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서툴고 그리고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많은 다문화인이 방문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달인은 다문화인들이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달인만의 다채로운 비전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더불어 사는 아시아를 꿈꾸는 아시아발전재단은 매년 연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최근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18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문화사회 한국과 이중언어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학생 정책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익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다문화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이른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우리 재단의 학술 토론회는 이른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그 어머니 나라와 한국을 연결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자라는 제안을 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아시아발전재단 이상진 이사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순호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기조발제를 맡은 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상임이사는 다문화 자녀의 증가 추세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관계에서 왜 우리가 이제 아시아 기울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체험과 제 중심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현홍 차장, 주한 베트남 교민회 원옥금 회장 등 5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과제, 국내 다문화 커뮤니티의 이중언어 교육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년에 약 2억 명 인구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8년도를 기점으로 저희는 외국 송출국에서 송입국으로 그래서 중국부를 받아들이고 현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발표 주제별로 심화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중언어 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상호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봤더니 한 표당 2,89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살펴본 지방선거, 박수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당선인이 임기 4년간 운영하게 될 재정 규모는 약 1,240조 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2,891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1조 700억 원으로 유권자 한 명당 2만 5천 원의 세금이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도 함께해 외국인 투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 외국인 유권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다가오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난민들이 직접 기획한 난민문화제가 지난 10일 서울로 7017에서 열렸습니다. 마주하다, 맞이하다라는 주제로 난민 모국어로 인사말 배우기, 전통 의상과 장신구 체험하기, 난민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난민 지원 네트워크는 최초로 난민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7일에는 서울극장에서 난민 지원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4회 난민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수원 미디어센터와 수원 이주민센터가 공동 개최한 제5회 수원 이주민영화제가 낯선 자화상을 주제로 지난 8일부터 3일간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카타르에서 축구 경기장을 짓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월드컵을 비롯한 장편 영화 6편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제작한 우리들의 넘나들던 시간을 포함한 단편 영화 11편이 무료 상영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이주민을 이해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남북분단 역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8 외국인 역사탐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진각과 통일촌 등 비무장지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안보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역사적인 남북회담 이후에 이뤄져 더욱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가천대학교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외국인 유학생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유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맷돌을 돌리고 순두부를 만드는 음식 문화 체험과 지게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천대 최경진 국제교류처장은
오늘 행사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 생활에 지친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이 결성한 자조 모임으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이민자 대상 통역 지원, 민원 안내 도우미 등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민자들이 입국 초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 독일 한국문화원이 베를린 한인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2018년 베를린 세계다문화축제 거리 퍼레이드 행사에서 테마 구연 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All Together Now, 우리 모두 함께라는 뜻의 슬로건을 걸고 사물놀이와 함께 고려시대 무용수 복장으로 전통 무용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를린시가 주관하는 세계다문화축제 거리 퍼레이드는 1996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총 69개 팀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70만 명의 관람객이 즐긴 축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용선입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 유례가 없는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 최초의 열전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까지 지속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했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공업시설의 40%, 북한의 경우는 전력의 74%, 에너지 산업의 89%, 화학 산업의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후유증은 이러한 피해보다 더 심각했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남북한 모두에게 아주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을 키우는 자양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냉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당연히 다문화인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한국을 찾은 이주민에게 남북관계의 악화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에서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납니다.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된다면 다문화인의 경제 상황 역시 호전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250만 이주민 여러분에게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7곳을 추가 모집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를 통해 6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은행이 제9회 다문화 가정 온가족 친정 나들이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가정을 선정합니다. 문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